얼마 전 6년 만에 신작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을 내놓아서 큰 인기를 끌었던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죠. 무라카미 하루키를 늘 따라다니는 우픈 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벨 문학상 수상 실패 소식이 들리면 비로소 가을이 찾아온다 라는 말인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벨 문학상 수상 실패와 함께 가을을 알리는 쌀쌀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 후보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6년 만에 신작을 통해 내년에는 노벨 문학상의 수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것이 궁금한 과학 뉴스 요즘 과학의 진행을 맡은 요즘것 강주환입니다. 쌀쌀한 바람과 함께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 노벨상의 시즌. 올해도 요즘 과학에서는 노벨상 특집으로 노벨 생리학상,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순서로 매주 과학관 유튜브에 업로드를 할 예정인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그 스타트를 끊어줄 노벨 생리의학상 시간입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mRNA 백신 개발에 기여한 커털린 커리코 바이오엔텍 부사장과 드루 와이즈먼 펜실베니아 의대 교수가 수상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노벨 생리의학상이 어떤 연구를 한 분들이 수상을 한 건지 쉽게 풀어주실 오늘의 전문가분은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핵산치료제 연구센터 차현주 박사님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차현주입니다. 네, 박사님을 정말 어렵게 모셨는데 아마 요즘 과학 애청자분들이라면 뭐 이제 첫 질문이 뭔지 다 아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께 박사님이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지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은 물론 모든 생명체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핵심 성분이 바로 핵산입니다. 네. 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DNA와 RNA를 포함하는 생체 분자를 말하는데요. 네, 제 연구는 주로 이 핵산, 특히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주인공이 된 mRNA를 중점적으로 이제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mRNA 기반 백신 치료제 원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추후에 새로운 이제 바이러스나 또 새로운 이제 질병인 디지즈 X가 이제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멋진 연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인 노벨 생리의학상 이야기로 돌아와서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이 mRNA 백신 개발에 기여한 과학자가 수상한 거에 대해서 예상대로다라는 반응이면서도 아직 검증된 연구 결과가 아닌데도 노벨상을 수여한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반응도 있었어요. 박사님은 왜 이런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네. 2019년 말에 사르스코브투가 뭐 중국 우한에서 처음으로 감염 사례가 이제 보고되어졌는데요. 이 사르스코브투는 예전 코로나 바이러스와 조금 달랐죠. 이 바이러스는 2002년에 사르스하고 그 다음에 2015년에 메르스와는 다르게 전파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로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었고요. 그렇죠. 네. 많은 나라들이 이제 이로 인해서 뭐 통제력을 잃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상자도 많이 발생했고, 맞습니다. 국가의 경제도 타격을 많이 입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일상은 크게 변화했고, 뭐 마스크 착용하고 뭐 이렇게 비대면 생활이 일상이 되었죠. 네.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 잃어버린 2년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것을 이제 극복할 도구로 mRNA 백신이 이제 개발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한 줄기 빛이었죠. 네. 코로나 팬데믹을 종식으로 이끈 mRNA 백신은 몇 가지의 이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mRNA 백신은 기존의 사백신이나 제조합 단백질과 같은 다른 백신보다 비교적 간단한 공정으로 신속하게 생산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이제 출현을 했을 때 mRNA 백신의 항원 염기설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전염병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mRNA 백신의 이러한 이점 덕분에 전 세계의 사람들이 코로나19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삶을 원래의 모습으로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mRNA 백신 접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3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노벨상을 수여하는 것에 대해서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노벨상의 흑역사로 알려져 있는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화학자 파울 밀러 사례를 떠올릴 수도 있는데요. 어떤 분인가요? 화학자인 파울 밀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파울 밀러는 1948년
DDT라는 물질을 이용하여 강력한 살충제를 발견한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게 되었는데요. 오. 네, 그 당시만 해도 DDT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 발명이었습니다. 네네. DDT는 적은 양으로도 살충 효과도 굉장히 좋을 뿐만 아니라 한 번 살포를 통해서도 살충제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런 DDT 살충제를 통해서 농작물 해충 대책뿐만 아니라 해충 매개 질병인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을 낮추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네네. 이렇게 인류를 해충으로부터 해방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파월 밀러는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을 수 있었죠. 네. 하지만 DDT가 사용되기 시작한 후로 가축에서 이상 증세가 나타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추후에 그게 확인이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를 통해 1969년에 DDT는 발암물질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고요. 네. 1972년 미국에서는 시중 판매가 금지되면서 현재 많은 나라에서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을 받으신 건데도 불구하고 이제 추후에 네. 이 문제점이 발견이 돼가지고 이제는 DDT 사용을 안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mRNA 백신에 대한 노벨상 수여는 이와 같은 상황과는 다릅니다. mRNA 기술은 30년 전부터 연구되어 온 분야로 그 기간 동안 축적된 데이터와 연구를 통해 mRNA 백신에 대한 안정성과 가능성에 대한 데이터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현재 mRNA 백신이 개발된 것이죠. 그리고 mRNA 백신 기술은 코로나19에만 국한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네. 이 기술은 앞으로 다양한 감염병이나 다른 질병에도 적용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잠재력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서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커털린 커리코 바이오엔텍 부사장과 드루 와이즈먼 펜실베니아 의대 교수님이 수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분이 정확하게 어떤 연구를 하셔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셨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커털린 카리코와 드루 와이즈먼 박사님은 RNA 구성 요소를 변형된 염기를 사용함으로써 선천 면역 반응을 회피하고 mRNA 발현 효율을 증가시킨 연구 결과를 2005년에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연구 결과들을 기반으로 현재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고 이러한 공적을 인정받아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이것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우리 세포에서는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를 mRNA로 전달하고 이 mRNA를 주용으로 단백질이 생산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DNA 정보 전달의 역할을 하는 mRNA를 생체 내로 전달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mRNA를 백신이나 치료제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네. 흥미롭게도 이런 생각은 30년 전부터 제안이 되어 왔습니다. 역시 스마트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1980년도에 이미 이런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mRNA를 체내가 아닌 체외에서 합성할 수 있는 기술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mRNA를 백신과 치료제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체외에서 만든 mRNA는 몇 가지에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체외에서 만들어진 mRNA는 분해가 쉽게 되고 크기가 커 세포로의 전달이 비효율적입니다. mRNA를 보호하고 세포 내로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네. 그리고 합성해서 만든 mRNA를 세포 내로 전달한다 하더라도 강력한 선정성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mRNA 번역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네. 이러한 기술적 문제 때문에 mRNA를 백신과 치료제에 이용한다는 그런 아이디어는 천대를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커리코 박사는 연구비를 따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펜에서 거의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커리코 박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HIV 백신을 개발하던 와이즈만 박사를 만나면서 꺼져가던 그녀의 꿈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mRNA를 이용해 HIV 백신을 개발하는 연구를 시작하지만 네. 백신을 투여받은 동물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현상이 일어나 그들의 연구가 난관에 봉착합니다. 네네. 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한 결과 그들은 포유류 세포의 RNA가 화학적으로
변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 네. 박테리아의 RNA는 변형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차이를 확인을 한 거군요. 네,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한 것이죠. 그래서 변형되지 않은 염기를 사용해 합성한 mRNA가 세포에 들어가면 면역 반응을 일으키나 변형된 염기를 사용하여 합성된 mRNA는 면역 반응이 현저히 감소할 뿐만 아니라 단백질 생산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염기 서열을 변형을 해야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결과를 토대로 변형된 염기를 사용하면 mRNA 발현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요. 네네. 이번 코로나19 백신인 모더나와 화이자 둘 다 모두 변형된 염기인 N1 메틸 슈도위리딘을 사용하여 mRNA 백신 효능을 높였습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mRNA 백신 개발은 커리코 박사와 와이즈만 박사의 연구로 토대를 다져놓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고요. mRNA 백신 개발에 큰 공로를 세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사님, 그러면은 커리코 박사님과 드루 와이즈먼 박사님이 이전에 연구를 해놓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모더나랑 화이저에서도 변형 염기를 사용을 한 거고 결국 우리가 많이 맞은 코로나19 백신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노벨상에 관련된 좀 질문을 드릴까 해요. 요즘 노벨상의 추세를 보면은 한 분야의 기초를 닦은 연구자, 그리고 그 분야를 상용화나 발전시킨 연구자, 이렇게 공동 수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박사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번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분들은 아예 그 한 실험실에서 공동 연구를 한 걸로 보이는데 네. 그게 맞는 건가요, 박사님? 네, 맞습니다. 그 커털린 커리코 박사와 와이즈만 박사는 한 실험실에서 같이 공동 연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파란만장한 사연이 있는데요. 이 사연을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또. 네. 원래 커털린 커리코 박사는 미국에서 두 차례 박사후 연구원 과정을 거치고 1989년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이제 교수직을 이제 맡았는데요. 네네. 오랫동안 mRNA를 이용한 치료제 개발에 관심을 가져왔던 카리코 박사는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다양한 유형의 RNA 실험을 진행했지만 성과가 뭐 크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카리코 박사는 이제 연구에 필요한 자금을 받을 수 없었어요. 연구비를 못 받으신 거군요. 네. 1995년에는 상관에게서 직위에서 강등을 당할 것인지 아니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죠. 야, 냉정한데요. 그렇습니다. 커리코 박사는 강등당하여 남아있을 것을 선택합니다. 네. 커리코 박사는 그녀의 연구 자금을 지원해 주는 곳을 찾아 실험실에서 실험실로 이동을 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1997년에는 와이즈만 박사가 펜실베니아 대학에 합류하게 되었고 우연히 복사기 앞에서 와이즈만 박사를 만난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운명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네요. 운명의 데스티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만난 커리코는 강등이 된 상태였고 자금과 연구실도 없이 표류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곳에서 두 사람은 mRNA 연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와이즈만 박사의 자금 지원으로 RNA 연구를 협력하게 된 것이죠. 이때 와이즈만 박사의 지원으로 커리코 박사의 연구를 진행하고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기술을 같이 협력하여 천천히 발전시켜가며 직면하는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이런 노력과 연구의 결실로 mRNA에 의한 면역과 염증 반응이 mRNA를 구성하는 변형되지 않은 염기 또는 변형된 염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또 이것에 의해서 mRNA 효능이 차이 날 수가 있다는 획기적인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획기적인 연구가 거의 주목받지 못했지만 현재 mRNA 백신의 토대를 마련한 연구가 되었습니다. 진짜 이 박사님들의 연구가 없었으면은 저희 코로나19가 왔었을 때 진짜 어떻게 됐을까 너무 걱정이 돼요. 상상만 해도 걱정이 되는데 정말 훌륭한 연구를 포기하지 않고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런 수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제가 얼마 전에 mRNA 백신 특히 암치료 백신으로 이제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을 요즘 과학에서 전달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박사님께 mRNA 백신의 미래 앞으로 어떨지가 좀 궁금한데 이거를 좀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번 mRNA 암 치료 백신 편을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롭게 봤습니다. 네. 코로나19 mRNA 백신이 개발되고 난 후로부터 mRNA를 이용한 암 치료 백신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을 타겟으로 한 백신과 치료제들을 개발하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네. 코로나19 mRNA 백신이 만들어진 몇 년이 안 된 사이에 이렇게 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mRNA를 이용한 백신과 치료제가 굉장히 가능성이 높고 획기적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또한 미래에는 더 많은 감염병과 질병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 속에서 저희는 새로운 디지즈 X에 대해 대비를 해야만 하는데요. 저는 mRNA 백신 치료제가 이런 새로운 디지즈 X를 대처할 수 있는 대항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저희가 아직 극복하지 못한 암, 희귀, 난치 질환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사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mRNA의 백신의 미래 굉장히 밝은 것 같고, 제가 어떤 신문 기사를 읽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앞으로 전염병이 발생하는 속도가 더욱더 빨라질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신문 기사를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아마 이런 게 현실이 된다 그러면은 mRNA 백신이 인류가 갖춘 굉장히 강력한 질병의 대항마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대항마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박사님께서 참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커리코 박사님의 인생 이야기가 저한테 가장 와닿는 것 같아요.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헝가리 빈민가 출신인 커리코 박사님은 의사가 주류인 펜실베니아 의대에서 비주류 취급을 받으며 mRNA 연구를 했고 연구원으로 강등되고 연봉 삭감이 되면서까지 mRNA 연구를 놓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도서관 복사기 앞에서 운명처럼 만난 와이즈먼 박사님과 연구 파트너가 되어 공동 연구를 진행한 끝에 mRNA의 면역 반응 회피 원리를 개발하고 마침내 mRNA 백신의 어머니가 되어 인류를 구했습니다. 커리코 박사님의 꺾이지 않는 마음도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그녀가 신념을 지킬 수 있도록 곁을 지킨 가족들이 mRNA 백신의 큰 어머니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요점만 콕콕 잘 설명해 주신 차현주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노벨 물리학상 시간을 준비했으니까요. 다음 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